자, 오늘은 통계 파트. 첫 번째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은 대표값과 상포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대표값은 뭘 말하는 거냐? 어떤 자료들이 쭉 있어. 그걸 대표하는 값. 이거 어렵지는 않아. 우리 많이 쓰고 있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정기평가 지금 봤죠, 그죠? 그럼 각각의 점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걔네들이 각각의 점수들 자료야. 그러면은 우리 반을 대표하는 점수는 뭘로 매기면 돼? 우리 반을 대표하는 점수. 가장 높은 거요. 반평균을 내야죠. 어? 가장 높은 게 어떻게 대표하는 점수예요? 반평균. 이런 평균 같은 것도 대표값이 들어가요. 아무튼 대표값은 뭘 말하는 거냐? 그 자료를 대표하는 값. 그러니까는 뭐 한 명 한 명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반의 점수가 대략 어떻게 되지? 저 반의 점수가 대략 어떻게 되지?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그 반의 대표값을 사용을 하는 거죠. 이런 식. 오케이? 대표하는 게 대표값. 산포도는 얼마나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한번 자세히 보자, 이거는. 자, 먼저 첫 번째 대표값부터 볼게요. 자, 대표값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세 가지. 뭘로 나누냐? 첫 번째 평균.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죠? 평균. 그치? 평균 모르는 사람 없을 걸 아마, 그치? 두 번째가 중앙값이라는 대표값이 있어요. 세 번째가 최빈값이라는 대표값이 있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다 어떤 자료들의 대표를 하는 건데 어떤 특징이냐? 자, 평균 어떻게 하면 돼? 평균은 다 더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A, B, C, D라는 점수가 있어. 자료가 있어. 그러면 얘네들의 평균을 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다 더하고. 얘네들을 다 더하고 그 다 개수로 나누면은 그 네 개의 값의 평균을 구해서 그거를 대표값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죠? 요거는 많이 알고 있죠. 그죠? 네. 평균. 그치? 중앙값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말 그대로야. 중앙에 있는 값을 얘기를 해요. 어떨 때냐면은 점수가 예를 들어서 쭉 있어. 걔네들을 작은 점수부터 해가지고 차례대로 줄을 세워.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애가 중앙값이야. 예를 들어서 작은 점수 순서대로 A, B, C, D, E 이렇게 세웠어. 쭉 차례대로 나열했어. 그러면 뭐가 중앙값이 되겠어요? C가 중앙값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 홀수 같은 경우는 얘네들의 중앙을 찾을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럼 짝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A, B, C, D 얘네의 중앙값을 찾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B랑 C. 중앙이 없는데? B랑 C 더해서 이게 나와요. 가운데 있는 두 개를 찾아서 얘네 둘의 평균을 내면은 그게 네 개의 짝수의 중앙값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얘는 중앙값을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B랑 C를 더해서 2로 나눈 거. 얘가 중앙값이 된다는 거지.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돼? 자, 그래서 중앙값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먼저 첫 번째 이런 거. 자료에 없는 값이 중앙값으로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다는 거. 뭐 평균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얘네 둘이 더해서 요 사이 값이 중앙값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료에 없는 값이 중앙값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중앙값들은 언제 쓸까? 웬만하면은 우리 평균을 쓰잖아. 그렇지? 웬만하면은 평균을 써. 그 반에 대표하는 값들을 쓸 때. 근데 중앙값은 어느 경우에 쓰면 좋을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값이 너무 혼자 작거나 너무 혼자 큰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있지. 이럴 때 평균을 쓰면 적당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 시험을 봤어. 시험은 좀 그렇다. 자, 회사에 다녀. 우리 반 4명이서 회사를 다녀. 근데 월급을 조사를 해봤더니 한 명은 100만 원, 한 명은 110만 원, 한 명은 120만 원, 한 명은 3천만 원이야, 월급이. 이래요. 그러니까 누가 한 명이 잘 됐나 보지, 그치? 자, 얘네 4명의 평균을 나타내면 어떻게 돼? 이거 4개를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4를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거 뭐야? 대충 대략 계산해서도 800이 넘겠네요, 맞나요? 그러면은 평균이 800이다 하면은 얘네 셋이 얼마나 억울해? 나는 100만 원 받는데 평균이 800이라고 하면은, 그치?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평균이 대표값으로 적당하지가 않은 경우가 돼요. 뭔 말인지 이해돼? 대표값으로 평균을 쓰면 적당하지 않은 경우가 이런 상황이야. 이런 경우는 뭘 쓰냐?
중앙값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값이 얼마가 돼요? 중앙값이 10. 얘네 두 개의 평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중앙값을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자료가 너무 작거나 너무 크거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벌어진 애가 껴있을 때 그럴 때는 평균보다 중앙값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대표값으로 쓰기가 좋은 경우가 되는 거죠. 이 말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3천만 원은 문제예요. 3천만 원이 뭐가 죄야? 쟤는 그냥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경우 5개 홀수 5개 있는 경우 중앙값 금방 찾아낼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27개가 있어. 27개. 어떤 자료 점수들이 27명 있는 거야. 27명의 중앙값을 알고 싶어. 몇 번째 구하면 돼? 14. 14시야? 14시야? 13. 13시야? 14. 14번째. 자, 이거 중앙값을 뭐 좋은 방법이에요. 왼쪽으로 13명, 오른쪽으로 13명을 나눴어요. 가운데 있는 한 명을 찾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 말고 하는 방법. 자, 홀수일 때 중앙값 구하는 방법. 얘에다가 하나를 더해. 그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돼요. 이렇게. 자료가 53개야. 얘네 중앙값을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54에다가 2로. 그럼 이게 얼마? 27. 27번째가 중앙값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되나? 자, 그러면 짝수. 요것도 4개가 딱 이렇게 있으면은 가운데 있는 2개 찾아내기가 쉽잖아. 그치? 짝수에서 중앙값 찾을 때는 가운데 있는 2개 찾아내야 되잖아. 어떻게 하면 돼? 자, 26개의 자료가 있어. 그럼 얘네 중앙값을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13. 13? 14. 13번째, 14번째. 자,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개수를 2로 나눈 애 하나, 그 다음에 개수를 2로 나누고 하나를 더한 애 하나. 얘네 2개의 값이 중앙값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번째를 얘기하는 거야. 자료가 26개가 쭉 서있지? 그러면 몇 번째 있는 애가 중앙값인지 알아야 되잖아. 근데 짝수잖아. 그러면 짝수니까는 가운데 있는 2개의 평균을 낸 게 중앙값일 거란 말이야. 그치? 그 2개를 찾아내는 방법. 요렇게. 나눠서 나오는 애가 2로 나눠서 나오는 애가 첫 번째 그 왼쪽에 있는 애, 얘가 오른쪽에 있는 애. 이렇게 해서 얘네 두 개의 13번째, 14번째 아이를 평균을 내면은 걔네가 중간값이 되겠죠.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되나요? 네, 다음 채빈값. 채빈값은 요거 채고 그럴 때 쓰는 빈도. 그러니까는 빈도가 제일 많은 값을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쪽지 시험을 봤는데 한 명이 1점, 한 명이 2점, 한 명이 3점, 한 명이 3점, 한 명이 5점이야. 그러면은 이럴 경우 채빈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3점이 채빈값이 된다는 거예요. 빈도가 가장 많은 경우. 오케이? 뭐 어려운 거 있어? 없지. 자, 그래서 채빈값은 또 어떤 성질이냐면은 값이 하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채빈값이 딱 3이다 이렇게 아닐 수도 있어. 어떤 경우? 1, 2, 3을 맞았어. 이러면 채빈값이 뭐가 돼요? 2랑 3 둘 다 채빈값이 되는 거야.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돼?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특징. 채빈값은 숫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계절 같은 걸 조사를 했어. 그랬더니 봄 좋아하는 애가 뭐 10명, 여름 좋아하는 애가 5명, 가을 좋아하는 애가 15명, 겨울 좋아하는 애가 50명이야. 자, 그러면 채빈값이 뭐가 되는 거야? 채빈값이 겨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숫자가 아닌 값이 채빈값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야 돼요.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돼요? 이게 대표값 내용 끝. 한번 문제 풀면서 한번 볼까? 75페이지 1번 시작.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네, 뭐 잘만 이해하면은 내용적으로는 어렵지 않은데 조금 계산하고 이런데 귀찮은 단어?
나는 나왔어?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첫 번째 ABC 세 개의 평균이 8이지 그치? 그러면 저 5개의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내가 뭐 필요해야 돼? 평균이라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얘네 더한 거를 3으로 나눈 게 8이라는 얘기니까는 얘네 3개 더한 게 얼마? 24. 얘네 3개 더한 게 24다. 3명의 평균을 알면은 3명의 총점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얘네 3개 더한 게 24 그러면 26, 35니까는 얘를 5로 나눈 게 평균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으면 되겠죠. 할 수 있나요? 뭐 이건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그죠? 다음 2번 시작. M은 보통 평균을 쓸 때 기호로 써요. M. 각각의 중앙값을 A, B라고 하네. 그치? 답 나왔어? 얼마? 12. 할 수 있어요? 네. 자, 중앙값을 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되냐? 작은 순서부터 쭉 차례대로 줄을 세워야 되죠. 그죠? 그래서 중앙값을 찾아야 되는데 정현이는 개수가 몇 개예요? 홀수인가요? 짝수인가요? 정현이는 짝수였어. 그러면 정현이의 중앙값 어떻게 구하면 돼? 가운데 2개의 평균을 구하면 되나요? 정현이의 중앙값 7. 민우의 중앙값은 어떻게 구하면 돼? 민우는 홀수네요. 그죠? 그러면은 요게 민우의 중앙값 2개 더하라는 얘기였죠. 뭐 어려운 거 없지, 그지? 자, 3번 채빈값 시작. 평균 중앙값 채빈값 다 구하는 거네. 이거 분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죠. 누가 큰지 대소 비교하시오. ABC 중에 누가 큰가? 첫 번째, 먼저 평균 어떻게 구해요? 평균 다 더해야겠지, 그치? 다 더하면 얼마 나와? 21. 1이 5개에다가 1이 5개, 2가 3개, 2, 3은 6, 3이 2개, 3이 6, 4가 1개 이렇게 더하면 되겠네요. 맞나요? 얘네들을 총 몇 개로 나눠? 12개로 나누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평균 얼마? 4분의 7. 4분의 7 나와? 그러면은 두 번째 중앙값 구해보자. 중앙값은 어떻게 구하면 돼? 12개니까 몇 번째랑 몇 번째가 중앙값이에요? 일단 12개니까 짝수.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거 2개 찾아야 돼. 몇 번째랑 몇 번째? 6, 7. 6, 7. 그치? 12개 어떻게 한다 그랬어? 2로 나눈 거 하나, 2로 나눈 거에다 하나 더한 거 하나. 오케이? 그게 짝수. 그러면은 6번째, 7번째 찾으면 되겠죠? 6번째가 누군데요? 3 그러면은 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 6. 그 다음에 얘 하나 7. 그러면은 얘 얼마? 2분의 3. 이렇게. 자 그러면 채빈값은 어떻게 돼요? 채빈값. 1.
최빈값은 제일 빈도가 많은 거 1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 누가 제일 커? A. 맞죠? 얘가 4분의 6 그래서 A가 제일 크고 B가 이렇게다. 할 수 있겠나요? 네. 이게 다예요. 대표값. 평균, 중앙값, 최빈값에 대한 얘기들. 오케이? 할 수 있겠어? 네. 다음 3포도. 자, 3포도는 뭘 말하는 거냐면은 아까 뭐 대략 설명하다가 말했는데 자, 요게 중요해요. 이제 여기서부터 좀 헷갈리기 시작해. 3포도는 뭘 말하는 거냐면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얘기를 해. 뭔 말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는 1, 3, 5, 7, 9라는 애가 있어. 그럼 얘 평균 몇이야? 오. 얘네 5개의 평균 몇이 돼요? 어? 이거 다 더해봐라. 알아? 오. 2개 넘기고 4개 넘기고가 나와야 될 텐데 평균 얼마? 오. 평균이 5라는 거 알 수 있어. 얘네 5개. 그치? 자, 그러면은 요건 어때? 2, 3, 아니 3, 4, 5, 6, 7 얘네 평균은 어떻게 돼? 오. 얘네도 평균이 5예요. 그죠? 네. 근데 뭐 얘네 둘은 평균이 5지만 자료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자, 3포도 생각할 때 수직선상을 생각하면 돼요. 얘는 평균을 기준으로 여기가 5라고 치면은 3, 1, 7, 9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 그치? 자, 쟤는 어떻게 돼 있어? 얘는 5 기준으로 어떻게 떨어져 있어요? 3, 4, 5, 6, 7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둘 다 똑같은 평균이 5지만은 얘는 자료들이 멀리 흩어져 있어. 오케이? 얘는 자료들이 평균을 기준으로 잘 모여 있어. 그치? 이런 흩어지고 모인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게 3포도야. 오케이? 그러면은 이런 흩어진 정도가 넓은 거 얘네들을 3포도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가 3포도가 작다. 흩어져 있는 정도가 크다, 흩어져 있는 정도가 작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3포도야.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돼요? 네. 이해돼? 자, 그러면은 마침 2개를 써놨으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비교를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어떤 개념이 필요하냐면은 먼저 평균을 구할 수 있죠, 그죠? 평균을 먼저 구해야 돼. 3포도 할 때 가장 첫 번째가 평균을 구해야 돼요. 그 자료에 평균을 구했지. 그러면은 우리 지금 뭘 할 거냐면 평균을 기준으로 얘네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정도를 구하는 거잖아. 그게 3포도잖아, 그치? 그러면은 먼저 뭘 구해야 되냐? 첫 번째는 평균을 구해야 돼.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편차를 구해야 돼요. 자, 편차는 뭘 말하는 거냐면은 각각의 이 하나하나들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혹시 알아? 각각의 자료 하나하나들을 별량이라고 얘기하는 거 혹시 알아요? 들었어요? 네. 1-2에서 할 때 배웠을 건데, 그치? 각각의 하나하나 자료들을 별량이라고 해. 그치? 그러면 그 별량들이 평균에 대해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정도를 얘기하는 게 편차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냐? 별량에서 평균을 빼면 돼요. 자, 요거 잘 기억해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헷갈려요. 편차 구할 때 별량 빼기 평균이었죠, 평균 빼기 별량이었죠, 막 이렇게 해서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있는 별량 각각의 값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보는 게 편차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1의 편차는 어떻게 돼요? 1의 편차는 4. 아니지. 아, 마이너스 4? 그렇지. 1에서 5를 기준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의 편차 얼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그러면 얘의 편차는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얘의 편차는요? 얘의 편차는요? 얘는 2, 4.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이게 편차예요.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돼요?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게 편차. 그래서 편차 어떻게 구하냐고? 별량에서 평균을 빼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는 똑같이 평균이 5잖아. 그럼 편차들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가 편차가 되겠죠. 할 수 있어요? 네.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그래서 여기는 1, 이게 뭘 말하는 거야? 평균으로부터 하나 더 많은 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인지 이해돼요? 네.
자, 그리고 편차에는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편차의 총합. 편차를 총 다 합치면 어떻게 될까? 0이 되죠. 0이 돼요. 편차의 총합은 0이다?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자, 왜냐면은 편차라는 거는 평균을 기준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 애를 본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편차들을 다 합치잖아? 그럼 얘네들은 무조건 0이 돼요. 오케이? 왜? 평균이란 거는 그 여러 자료값의 뭐 중간 다 합쳐서 나눴으니까는 중간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편차라는 거는 그 중간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 정도를 계산한 거잖아요. 얘네의 값들을 다 합치면은 0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 말 뭔 말인지 이해돼? 응? 왜냐면 편차는 얘네들 각각 떨어진 정도니까는 다 더하면은 편차 총합은 0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럼 편차 구할 수 있겠어? 첫 번째, 자, 2단계까지 했어. 첫 번째 뭐 했어요? 평균 구하는 거. 두 번째 뭐 했어? 편차 구하는 거. 지금 삼포도를 구해내기 위한 차례차례 작업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 2단계. 자, 그러면은 내가 편차를 다 구했어. 여기 노란색으로 쓴 요게 편차네. 그치? 그 다음으로 구할 게 뭐냐면은 분산을 구할 거예요. 오케이. 자, 분산이란 단어는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죠? 뭐 얼마나 퍼져 있는지 정도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삼포도는 분산이랑 표준 편차값을 보는데 그 중에 하나기도 해요. 분산을 어떻게 구하냐? 자, 우리 편차를 애들이 싹 구했지, 그지? 이 편차를 가지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정도를 알 수 있어. 근데 문제가 생겼어. 뭐냐면은 얘네들을 다 더해버리면은 0이 돼버리잖아. 맞아? 그래서 듣고 있어? 얘네들을 다 더해버리면 0이 되고 얘도 다 더해버리면 편차의 총합이 0이 돼버리잖아. 그래가지고 얘네 가지고 어떻게 계산을 해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낼 수가 없는 거야. 다 더하면 0이기 때문에. 그래서 뭘 쓰냐면은 편차 제곱을 써요. 얘는 편차를 구했고 편차를 제곱한 애가 필요해요. 왜? 얘네들은 다 더하면 0이 돼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 편차를 제곱시키면 어때? 마이너스들이 다 양수로 바뀔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얘네들의 값이 더했을 때 어느 정도 값이 나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자, 이게 편차 제곱 얼마? 16. 얘는 이런 값들을 사용을 한다는 거야. 얘네들은 더해도 0이 안 나오니까 얘는 그럼 편차 제곱이 어떻게 돼? 4, 1, 0, 1, 4. 편차 제곱이 먼저 필요해요. 오케이? 세 번째 작업이 편차 제곱이 필요하다. 오케이? 자, 이러면 이제 뭘 할 수 있냐면은 얘는 1357g에는 평균을 기준으로 좀 멀리 퍼져 있는 애였지, 그치? 3, 4, 5, 6, 7은 평균 5를 기준으로 좁게 퍼져 있는 애였잖아, 그치? 삼포들을 구하면 얘가 더 높을 거야. 그래서 편차를 구해보니까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걸 알았고 편차 제곱을 구해서 요만큼 수치가 나왔어요. 얘네들 편차 제곱 다 더하면 어때요? 누가 더 커? 얘네들의 편차 제곱을 다 더하고 얘네들의 편차 제곱을 다 더하면은 얘가 더 크겠지, 그치? 이걸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게 삼포도예요. 자, 그래서 분산은 이제 어떻게 구하냐? 분산은 봐. 편차 제곱한 거를 제곱하는 기호 알겠지, 그치? 왜? 편차를 다 더하면 0이 돼서 쓸 수가 없으니까는 얘네들을 총합 다 합쳐요. 얼마나 떨어져 있는 정도를 다 합치는 거야. 제곱했기 때문에 0이 안 나오겠죠, 그죠? 왜? 다 양수로 바뀌었으니까는. 편차 제곱을 총 합친 다음에 이제 뭘 하냐? 개수로 나눠요. 이렇게? 약간 평균 구하는 느낌이야. 평균 구할 때 어떻게 써? 별량들을 싹 다 합친 다음에 개수로 나눠서 그 평균을 구했잖아, 그치? 이 편차 제곱 떨어져 있는 정도의 그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편차 제곱을 다 합친 다음에 얘네들 개수로 나눠버린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이게 분산. 오케이? 자, 그러면은 기억했어요? 분산을 뭐라고? 별량 개수분의 편차 제곱 다 더하고. 그렇죠. 편차 제곱의 총합을 별량 개수로 나눈 거. 자, 그러면 얘 편차 제곱의 총합 어떻게 나와요? 40. 얘를 다 더하면 되겠네요. 얼마? 40. 40. 그러면 개수 몇 개예요? 5개. 5개. 그러면은 얘 얼마? 이 자료의 분산이 8이라고 나오는 거야. 할 수 있겠어? 네.
오케이. 자, 이 자료의 분산 구해보자. 이 자료의 분산 어떻게 하면 돼? 편차 제곱의 총합 필요하죠, 그죠? 얼마? 10. 요거 몇 개로 나눠? 개수가 5개. 그럼 얘 자료의 분산 2. 분산을 보고 분산 8, 분산 2를 보고 얘는 많이 퍼져 있는 애, 얘는 좀 적게 퍼져 있는 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오케이? 자,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분산 구하기. 5번째가 요건 쉬워요.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냐? 분산에다가 우리가 구한 분산에다가 루트만 씌우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의 표준 편차 얼마? 2루트 2. 그렇지. 8에다 루트 씌우면 돼. 2루트 2. 그러면 얘의 표준 편차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구해내는 거야. 여기까지가 3포도 구해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3포도 값이 자료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모여 있는지 정도를 알 수 있는 게 3포도라고 했어. 그거를 볼 수 있는 지표가 요거 두 가지예요. 분산이랑 표준 편차. 얘네 두 개를 보고 분산이 요 정도다 그러면 이만큼 퍼져 있구나. 표준 편차가 이 정도다. 이만큼 퍼져 있구나. 요 정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이 과정 이해돼? 첫 번째 평균을 구하고 그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편차를 구하고 편차는 다 합치면 0이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어. 그래서 편차 제곱을 구한 다음에 편차 제곱을 다 합친 거를 개수로 나눈 게 분산. 분산을 구해서 분산에다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 요 과정으로 3포도 값들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돼?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 한번 해보자. 77페이지 1번. C의 편의점 이용 횟수는 자, 어떻게 하면 돼? 첫 번째 뭐부터 구해내야 돼요? X부터 구해내야 되지 않을까? 그치? X 뭘로 구하면 돼? 어떤 걸 이용해서 X를 구해? 편차의 총합은 0이다 를 이용해서 X 구할 수 있어요? 지금 주어진 자료들이 편차니까는 그치? 그러면 다 더하면 어떻게 나와? X 빼고 얘네 둘 더한 게 막 6, 얘네 셋 더한 게 얼마? 7, 8, 9네요. 그러면 이게 X의 편차는 얼마가 돼야 돼요? 얘의 편차가 마이너스 3이다. 왜? 편차의 총합은 0이니까. 이렇게 나오나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편의점 횟수 어떻게 구해? 그거 구하라고 평균 줬잖아. 그치? 네. 편차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야? 편차에서 평균 뺀 별량 마이너스.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 그치? 그래서 걔네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러면은 편차 알고 평균 알아. 그럼 내가 얘 별량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죠. 얘 별량 얼마? 26. 헷갈릴 수 있어. 오케이? 자, 편차 어떻게 구한다고요?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 맞아? 자, 근데 보니까 편차가 마이너스 3이야. 별량이 x고 평균이 23이야. 요거 구해내는 건가요? 그죠? 20. 그래서 얘 별량이 20이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있어야겠죠. 할 수 있겠어요? 자, 평균으로부터 마이너스 3만큼 떨어진 애라고 생각하면 돼. 편차니까는. 오케이? 평균으로부터 그러면 자 각각의 그 문제랑은 상관없지만 각각의 별량 한번 구해봅시다. 얘 어떻게 돼요? 평균으로부터 마이너스 5만큼 떨어진 애가 얘의 별량이 되는 거야. 맞아? 얘 얼마? 28. 뭐? 평균으로부터 마이너스 5만큼 떨어지는 애. 오케이? 이해돼요? 이해돼요? B의 별량 얼마? 얘가 22. 얘가 20. 얘가 편차가 3이야? 그럼 별량 얼마? 20. 평균보다 3이 많은 애. 편차가 4야? 27. 편차가 2야? 얘네들의 각각의 별량을 다 구할 수가 있어야겠다. 할 수 있나요? 다음 2번 시작. 분산 구하는 거네. 자, 분산 구하기 1단계 뭐부터 알아야 돼? 평균. 그렇지. 평균 나왔습니까? 네. 평균 얼마? 132. 뭐야? 아, 64. 나눗셈을 못하면은 할 수가 없어 이거. 평균 얼마? 122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뭐가 문제야? 야, 이거 5개 뭐 어디가 문제예요? 세 자릿수의 덧셈이 문제예요?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이거든. 2학년 2학기인가? 세 자릿수의 덧셈? 그거 못하는 사람 없죠? 그 다음에 나누기 5가 문제야? 세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릿수 나눗셈? 한 3학년 1학기? 초등학교? 왜 틀리는 거야 평균? 5개 더해서 5로 나누면 돼요? 자, 평균 1단계 평균을 구했어, 그치? 그러면 2단계 뭐 구해야 돼? 2단계 편차 구해야 되죠, 그죠? 편차 구하니까는 각각의 편차 어떻게 나와요? 얘의 편차 얼마? 0. 얘의 편차 얼마? 마사, 그지?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야, 그지? 얘의 편차 얼마? 마이너스 8. 얘는요? 4. 얘는 8. 얘네들 편차를 구할 수가 있어야 되지, 그치? 3단계 뭐 구해야 돼? 편차 제곱. 자, 그러면은 편차 제곱 얘 얼마? 0. 얘는 16. 얘는 64. 얘는 16. 얘는 64.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구하면 돼? 분산은? 다 더해서 분산은 편차 제곱의 총합 그 별량 개수. 나누기 별량 개수. 편차 제곱 총합 얼마? 70, 80, 160. 얘는 몇 개로 나눠야 돼? 5로 나눠야 돼. 5개니까. 그러면 분산 얼마? 32. 이렇게 봐. 그러면은 표준 편차 얼마? 표준 편차 얼마? 분산이 32라면 32니까 6루트 2. 왜? 루트 32가 왜 6루트야? 아 그러네요. 표준 편차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분산에다 루트 씌워서 구한다고 했죠? 이 문제랑은 상관없어. 분산 구하는 문제니까는 32가 답이겠죠? 표준 편차 어떻게 나와요? 4루트 2.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야죠. 오케이? 다음 3번 시작. 뒤에. 요런 내용 시험에 나올 만하죠. x 주고 y 주고 평균 주고 분산 주고. x 제곱 y 제곱 얼마게 이런 거. 이거 잘 생각해봐요. 방법만 알면은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처음 배우다 보니까는 괜찮아. 헷갈릴 수 있어. 되게 헷갈려요. 그리고 어렵기도 해요. 근데 쌤이 얘기하는 거는 계속 많이 풀다 보면은 아 이런 식이구나, 이런 패턴이구나, 약간 그런 패턴이 있다고. 그 패턴만 알게 되면은 아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좀 약간 좀 귀찮은 문제구나, 이 정도로 바뀔 수가 있을 거예요. 많이 연습해봐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같은 거를 구하라고 평균이랑 분산을 줬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약간 연립방정식 느낌. 평균식이랑 분산식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냐면은 연립방정식으로 풀 건 아니야. 근데 평균을 주었잖아. 그러면 평균에 대한 식을 우리 하나 짜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분산을 주었잖아. 그럼 분산에 대한 식도 하나 짜낼 수 있죠. 어떻게 짜내면 돼? 자, 평균식부터 보자. 평균식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 5 더하기 9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8을 5로 나눈 게 이게 얼마? 평균 6이다. 알 수 있어? 그러면 이거 여기 이 식에서 못 끌어낼 수 있어요. x 플러스 y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 어떻게 하면 돼? 양변 5 곱하고, 그지? 그러면 오른쪽 30. 그 다음에 얘 3개 더한 거 얼마예요? 22 3개 더한 거 22. 쩔로 넘기면 어떻게 돼? 8 이렇게 정리될 수 있어? 이런 식을 하나 우리는 구할 수 있네. 평균식을 이용해가지고. 이해돼? 네. 이 말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분산식도 써낼 수 있어요. 왜냐면 요거 분산기호예요. 분산이 4.8이라고 줬어. 그러면 얘 분산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편차부터 먼저 구해야겠지, 그치? 평균 주어졌으니까는. 자, 그러면 편차를 싹 한번 구해보자. 앞에 있는 5 편차 얘 얼마?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1, 얘는요 3, 얘는요 x 마이너스 6, 얘는요 y 마이너스 6, 얘는요 2 이렇게가 각각의 편차가 될 거야,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필요하냐면은 편차 제곱의 총합을 개수로 하는 게 분산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편차 제곱의 총합이 필요하겠네. 어떤 게 필요한 거야? 얘 제곱하면 얼마? 1 더하기 얘 제곱하면 얼마? 9 더하기 얘 제곱하면은 4 x-6의 제곱이 나와야겠죠. 편차가 아. x-6이잖아. 오케이?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 제곱하면은 y-6의 제곱. 그 다음에 얘 제곱하면은 4. 이게 뭐예요? 편차 제곱의 총합. 맞아? 이거를 뭘로 해야지 분산이 나와? 5로 나눠요. 5로 나눈 게 분산 4.8. 그러면 결국에 4.8 곱하기 5가 얘의 값이 되겠다. 이해돼? 네. 이거 줄여도 되죠? 5로 나눈 게 4.8. 분산, 이게 분산식이에요. 맞나요? 평균해주고 분산해줬으니까 평균에 대한 식, 분산에 대한 식 하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이게 어떻게 하면 돼? 4.8 곱하기 5 얼마? 4.8 곱하기 5 얼마예요? 24 나와요? 5, 8. 오케이? 24가 나와야겠네. 그러면 이제 우리 뭘 할 수 있냐면은 1, 9, 4 더해서 쩔로 넘겨. 그러면 얼마? 14, 10 예. 14니까 저기 오른쪽 10. 자, 얘 풀어보자. 그럼 뭐 나와? x제곱. 여기서 하나 y제곱이 나올 거지. 여기는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2y 둘 다 나올걸요? 네.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나와? 66에 36 두 개 나오는데 네. 그 다음에 얘가 10이 되면 되나요? 이렇게? 할 수 있어? 너무 식을 많이 줄였나? 자, 그러면 이게 분산식. 거기다가 나누기 5가 4.8이었으니까 양변에 5 곱한 거 24. 그 다음에 1, 9, 4 이항 친 거. 그러면 오른쪽에 10. 그 다음에 얘 전개한 거. 전개하는데 어떤 식으로 전개하냐? 얘가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 얘가 y제곱 마이너스 12y 플러스 36.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애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2y가 나올 거고 72가 나오겠네요. 맞나요? 자 이제 이러면 구하면 되지. 뭐 어떻게 구할 수 있어? 내가 구하는 애가 얘잖아. 그죠? 나머지 이항시키면 되네요. 그죠? 근데 우리 뭐 알고 있어? 요거를 앞에서 알아냈지. 그치? 그러면은 얘가 8이라는 거 알았어. 그러면 12 곱하기 8 얼마? 마이너스 96. 어? 맞아요. 마이너스 96. 그러면은 얘 마이너스 96이랑 얘랑 합쳐지면 얼마?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4. 저로 넘어가면요. 34.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할 수 있겠나요? 네. 평균이랑 분산 줬을 때 평균에 대한 식, 분산에 대한 식을 가지고 얘네의 값들을 구할 수가 있다. 오케이? 할 수 있겠어? 다음 4번 시작. 자료 보고 분석하는 거, 어떤 게 옳은 것인지, 자료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쌤 고르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 얘기를 설명을 안 해줬네. 고르다는 얘기는 점수가 고르다는 얘기는 이렇게 뭘까?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고르다. 고르다. 자, 이렇게 생각하자. 이렇게 돼 있는 애랑 이렇게 돼 있는 애랑 이게 그 땅이라고 생각해봐요. 어떤 게 더 이렇게 고른 땅이에요? 오른쪽. 이게 더 고른 땅이지.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자료가 많이 비슷한 애들, 골고루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겠다. 고르다. 그 골고루라는 게 막 이거 저거 많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비슷비슷한 애들이 골고루 나왔다 이런 식으로. 결국에 뭘 말이에요? 표준 편차가 적은 애야, 큰 애야? 작은 애. 표준 편차가 작은 애, 많이 뭉쳐 있는 애. 요게 고루고루 나왔다, 고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나왔나요? 네. 몇 번이야? 4원이요.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이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왜 틀렸는지, 왜 맞는지. 답은 4번이에요. 4번은 1번. 1번 학생 수가 3번 학생 수보다 많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려요? 몰라요.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자, 평균이랑 표준 편차만 가지고 학생 수를 알 수가 없는 거지. 그치? 네. 평균이 높다고 학생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평균이 낮다고 학생 수가 낮은 것도 아니죠. 그죠? 네. 평균이랑 표준 편차 가지고는 학생 수를 알 수가 없어요. 2번. 수학 성적이 평균적으로 가장 우수한 학급은 5반이다. 틀려요. 왜 틀려요? 2반이니까. 그거는 뭘 보고 알 수 있어? 평균 보완. 이거는 평균 보고 알 수 있죠. 맞나요? 네. 가장 우수한 학급을 찾기 위해서는 평균 확인해 보면 되지. 그치? 표준 편차랑은 상관없지. 그래서 2반이 가장 높은 걸 확인할 수 있고. 3번. 3반에 80점 이상인 학생은 없다. 몰라요. 그쵸?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죠? 평균이 70인데다가 표준 편차가 루트 100일이니까는 뭐 어딘가 80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이것만 가지고 자료가 부족해. 몰라. 4번. 수학 성적이 가장 고른 학급은 4반이다. 맞아, 틀려? 맞아요. 어떤 애를 찾는 거야?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 가장 낮은 애. 뭔 말인지 이해돼요? 네. 자료가 고르다는 얘기는 골고루 잘 모여있다는 얘기. 그래서 표준 편차가 낮은 애를 얘기를 한다. 오케이? 네. 그러면 자료가 고르지 않게 막 이것저것 나온 애들, 이게 표준 편차가 큰 애를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네. 오케이. 4번이 맞는 얘기. 5번.
70점 미만의 학생 수는 1번, 4번 같다. 몰라요. 이건 알 수가 없죠. 그죠? 네. 이렇게 무만에서 이해돼요? 다음 요거 하나만 더 풀어볼까? 3-1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3-1번 진짜. 왼쪽 보지 말고 한번 생각하면서 해봐. 이 공부 못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공부 못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꾸 했던 거 왼쪽 보고 하는 거. 막 앞에 돌려가지고 거기서 했던 거 보고 그대로 옮겨 쓰는 거. 개념에 써있는 공식 그대로 옮겨서 숫자만 대입해서 문제 푸는 거. 요거에 공부 되게 못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해봤으니까 아 어떻게 했더라 하면서 좀 잘 모르더라도 계속 기억하면서 연습을 해야 돼. 그게 잘하는 방법이에요. 한 단계 응용된 거죠. 분산이 별량 빼기 평균이었죠. 분산이 분산이 별량 제곱 분의 별량의 수. 뭔 소리 하는 거야? 별량을 왜 제곱하는 거야? 아, 별량 제곱이 아니라 편차인가? 편차. 그거 제곱. 편차 네. 제곱에 별량수. 편차 제곱을 뭐해? 어떻게 편차 제곱을? 편차 제곱하면 안 돼요? 편차 제곱을 다 합쳐야죠. 편차 제곱의 총합 나누기 별량의 개수가 분산. 자 어떻게 하면 돼? 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잠깐만요. 해봐요. 평균식, 분산식 세우면 되나요? 그죠? 그래서 평균식 어떻게 세워? 5개의 별량을 다 더한 다음에 얘를 개수로 나눈다. 이게 평균이다. 이런 게 평균식이죠. 그죠? 그러면 얘 정리하면은 양변에 5 곱해서 오른쪽 35, 왼쪽에 5, 8, 12 더하면은 25. 35 빼기 25니까는 A 플러스 B가 10. 여기까지 나왔나요? 평균식 이용해서. 자 그러면은 분산식도 이용을 해야겠지. 분산식 어떻게 구해? 첫 번째 편차가 필요해. 맞나? 응? 분산을 구하려면은 첫 번째 1단계 평균이 필요해. 평균은 주어졌네. 2단계 편차가 필요해. 편차 어떻게 구해? 별량 빼기 평균. 얘의 편차 얼마? 마이너스 2, 얘의 편차 1, 얘의 편차 A 마이너스 7, 얘의 편차 B 마이너스 7, 얘의 편차 5. 요거 구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분산 구하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편차 제곱의 총합 나누기 5. 그치? 편차 제곱. 얘의 편차 제곱 얼마? 4. 얘의 편차 제곱 1. 얘의 편차 제곱 A 마이너스 7의 제곱. 얘의 편차 제곱 B 마이너스 7의 제곱. 얘의 편차 제곱. 25. 이게 뭐냐면은 편차 제곱의 총합. 여기다 뭐 하면 분산 구할 수 있어? 나누기 개수를 나누면은 이게 14. 분산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야 되네요. 맞나요? 자, 5 양쪽에 쳐줘. 그러면 얘 얼마 돼? 5, 4, 20이니까는 70. 70. 그러면은 4, 1, 25 더해서 넘겨. 그러면 얼마? 40. 40. 오른쪽이 40이 만들어지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만 남았네. 그치? 풀어주자. 어떻게 나와? 어떻게 푼다고? 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 마 14A, 마 14B. 맞아? 그 다음에 여기 49, 여기 49. 96. 아, 잠깐만. 49. 98, 49 더하기 49. 그죠? 96. 요런 식이 정리되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 뭘 할 수 있어?
10에 대입. A 플러스 B가 10이라는 거 알았으니까는 여기다 10 대입해서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마이너스 140. 그럼 얘랑 합쳐지면 얼마? 마이너스 50 아니 40. 맞아? 그럼 쟤 넘기면은 결국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얼마라고 할 수 있어요? 82. 이거 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요거랑 요거 알았어. A, B 구할 수 있나요?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 거지. 3번 문제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내가 A 플러스 B랑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알면은 A, B 값 알 수 있어. 뭐 이용해서? 곱셈 공식 이용하면 되죠. 어떤 거?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은 어떤 거?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다. 요거 이용하면 되겠네. 맞아? A 플러스 B 얼마? 10. 그렇다는 얘기는 좌변이 대입. 100. 그리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얼마? 82. 82 플러스 2AB다. 이렇게. 그러면은 2AB가 얼마? 18이니까 2AB가 18. 그러면은 AB가 9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요. 맞았나요? 할 수 있겠나요? 네.